일단 해당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 이천수 씨와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다라는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계속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달라고 연락을 했겠죠. 갚기로 한 2023년이 됐는데 이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고소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천수 씨가 연락을 끊기 전에 2021년 4월경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5억을 투자하면 내가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이 생기면 그 이자도 또 입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또 가까웠던 관계이다 보니까 믿고 실제 5억 원을 송금을 했다라고 해요. 이건 이천수 씨에 관련한 소식인데 사기 혐의로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오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사람이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혐의가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예. 그런 사기 혐의였습니다. 해당 지인은 이천수 씨가 2018년부터 4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천수 씨가 4년간 총 9차례에 걸쳐서 1억 3,200만 원을 빌려갔고 몇 년 안에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할 거고 축구 교실도 운영을 할 거니까 예. 빌린 돈은 2023년 말에 모두 갚겠다. 이렇게 이천수 씨가 약속을 했지만 갚지 않았다고 해당 지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뒷부분에 이천수 씨의 주장도 반문도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9회에 걸쳐서 1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면 이 지인은 이런 큰 돈을 빌려주면서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빌려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호영호재하면서 워낙 신뢰가 좀 두텁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를 믿고 좀 빌려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쌓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됐고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 정도 뭐 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천수 씨가 처음 돈을 빌릴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고 축구 교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입원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원을 금방 또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 주장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친한 관계이다 보니까 믿고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이천주 씨가 여러 가지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정황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말 듣고 좀 드는 의문이 이렇게 가까운 호영호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면 대화로 이거를 충분히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고소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해당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 이천수 씨와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다라는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계속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달라고 연락을 했겠죠. 갚기로 한 2023년이 됐는데 이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고소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만약에 이 변제하기로 한 약속이 실제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다면 23년 말로 봤어도 지금 25년 말이 됐으니까 2년 2년이네요. 가까이 지난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천수 씨는 아직까지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고소인은 이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부분이 이천수 씨가 돈만 빌린 것이 아니고 다른 뭐 투자를 유도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천수 씨가 연락을 끊기 전에 2021년 4월경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5억을 투자하면 내가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이 생기면 그 이자도 또 입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또 가까웠던 관계이다 보니까 믿고 실제 5억 원을 송금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이자가 지급됐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아무것도 이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려달라라고 반환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억 6천만 원만 반환을 해주고 남은 3억 4천만 원은 또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것은 지금 고소인 그러니까 지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수 씨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해 보이는 그러면 맞다면 일단은 저 사람의 말이 맞다면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5억 원을 건넸을 때
이 사람도 무언가 기대를 하고 그 5억 원을 줬을 테니까 순전히 이게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은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민사적으로 푼다라고 봤을 때에는 내가 차용금 내지는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빌려주고 그 원금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내가 받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금 명목으로 됐다. 그리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제대로 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 보기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적정한 투자처가 아닌데 네, 뭔가 예.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일부 과실로 인해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돈을 송금했다라고 예. 한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의 과실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환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장해 준다는 수억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그거를 충분히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고소인의 주장은 이천수 씨가 돈을 벌면 갚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천수 씨가 진짜 돈이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맞습니다. 누리꾼들도 그 부분에 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생활과 방송에서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연출이 좀 가미됐다고 보더라도 일단 방송에서 봤을 때는 이천수 씨가 굉장히 여유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예. 실제로 이천수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독일 M사의 지프차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가량 하는 고가의 차량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최근 이천수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이 학교를 위해서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방송에서 자녀가 국제학교에 편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통 국제학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그런 학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 더해서 최근 이천수 씨가 제주도에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축구 교실이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내 구장이 있는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상 진짜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천수 씨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 주인공 해외에서도 뛰었고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에다가 그 유튜브도 수익이 꽤 있었다고 하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천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의 경우에는 구독자가 78.8만 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8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광고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클릭으로 운영되는 그런 수익이라든지 다 합치면 월 수천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라는 또 분석도 있어요. 물론 예. 이 채널을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스타가 운영했을 때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금원을 갚지 못할 정도 굉장히 쪼들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주변에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갚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갚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받은 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인 다툼을 좀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천수 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천수 씨가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맞습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예.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천수 씨는 지인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이 돈은 당시 지인의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 쓰라고 준 그러니까 돈이다.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또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불법 투자를 권유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고소한 지인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그냥 받은 건 맞지만 쓰라고 준 돈이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건 좀 법률적 조언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금전이 오고 간 그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계좌이체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민사적으로는 이걸 돈을 돌려주더라도 형사적으로 어쨌든 죄책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그럴 고의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도 따지게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기망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주는 줄 알고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고소인에 따르면 다른 그 불법적인 투자를 유도한 다른 이 지인의 말을 빌려서 이러한 대여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라는 또 자백서를 하나 받았거든요. 예. 그것은 고소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좀 증거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얼마 언제까지 갚아 빌려줄게 이자는 얼마로 해 뭐 이런 정도의 정황이 오고 갔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것을 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예. 이천수 씨가 그냥 나 받은 돈이다라는 것에는 또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관계 문제로 좀 파악이 돼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권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투자를 유도했던 다른 사람의 자백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이천수 씨한테는 일단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맞습니다. 지금 이 자백서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네. 이천수 씨가 내가 아는 지인이 뭐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인의 자백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자백서가요. 불법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언론 보도에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천수 씨가 그거 그냥 편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갚는다고 난 들었는데 이후에 그냥 안 갚은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조금 이천수 씨에게 불리한 정황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고소인에게 굉장히 또 유리한 증거로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